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26명으로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의 80% 이상이 사흘째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델타 변이 감염까지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를 통해 감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 속에 투여하는 치료제나 백신을 활용하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확진자의 26%가 델타 변이에 달하는 미국은 대응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으로 사망자 수는 급감했습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공세 조치 해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00명이 넘어 거의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800명대 규모는 지난 1월 7일 869명이 확진된 이후 처음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826명 추가돼 누적 15만 8,54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765명으로 수도권에서만 619명이 확진됐습니다. 해외 유입도 61명으로 급증해 지난해 7월 25일 86명 이후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유입 가운데 33명은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3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024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 추가돼 누적 145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295명이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4만 8,319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4,043명이 받아 1차 접종 누적은 1,534만 827명입니다. 이 가운데 86,635명이 접종을 완료해 누적 515만 6,5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국민 대비 1차 접종자는 29.9%이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0%에 이릅니다. 수도권 지역 확진자가 전체 80%를 넘는 상황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국민의 외부 활동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 사례도 늘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감염 확산의 거리를 확실히 끊을 수 있도록 감염 취약시설 대상 특별 점검과 함께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등 검사 역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염 규모가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군 구에 대한 특별관리와 학원, 교습소 등 7개 분야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정부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호흡기를 통해 침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바이러스가 코 속으로 들어와 증식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화문 거리입니다. 실내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됐습니다. 요즘에 카페나 음식점 갈 때 마스크를 항상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갔을 때도 대화할 때조차도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호흡기 가운데서도 코를 통해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습니다. 코 속에 있는 섬모세포입니다. 이 외부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유독 이 세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수용체 단백질이 집중적으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코 속 수용체와 결합해 복제되는 순간과 8일 이내에 증식을 멈춘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증상 발생 8일 이내에 모두 완료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코로나의
예방과 방역에 감염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하지만 입안에 있는 또 다른 세포에서는 수용체 단백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입을 통해서는 쉽게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 감염 환자로부터 비강내 세포를 채취하여 그 비강내 세포에 어떤 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일 세포 유전체 분석법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코 속에 투여하는 치료제나 백신을 활용하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코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50대 접종은 모더나 백신으로 확정됐습니다. 희귀혈전 부작용이 보고된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나이를 올려 50대 미만은 맞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하반기 접종 계획을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50대를 시작으로 일반 국민 접종을 본격화합니다. 55살에서 59살까지는 이달 26일, 50살부터 54살은 다음 달 9일부터 접종합니다. 모두 740만 명으로 mRNA 기반인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50대 연령층에 대해서는 7월 12일부터 55세에서 59세부터 시작하여 50세에서 54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혈전 부작용이 보고된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나이를 대폭 올렸습니다. 상반기 30살 미만 제한을 더 확대해 앞으로 50살 밑으로는 접종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해당 연령층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는 2차 때 파이자를 맞게 됩니다. 1, 2차 백신을 달리하는 교차 접종을 하게 되는 건데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부족으로 예정됐던 인원까지 더하면 모두 161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얀센 백신은 3분기 공급 일정이 확정되면 대상 제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발생 현황 등을 반영해서 연령별로 이득과 위험을 분석한 결과를 검토해서 50대부터는 명백하게 위험보다는 이득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오는 19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 교사 등은 28일부터 파이자를 맞습니다. 이달에서 9월 사이 입영 예정자 7만 명도 오는 12일부터 파이자를 맞습니다. 한편 상반기 접종 대상인 60살 이상 고령층 가운데 미접종자도 이달 백신을 맞도록 해 고위험군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여 코로나19 터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한 갖가지 인센티브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주는 혜택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전남 보성에서는 전국 최초로 조례까지 만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나라 사신으로 왔다가 외구 토벌에 큰 공을 세우면서 전라도 관차사를 지낸 인물의 후손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주민 60여 명 가운데 어린이 등 6명을 빼고는 모두 백신을 맞은 마을 회관에 모처럼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아따 얘는 버텨갖고 멸치젓값 줘야 쓰겠네. 자치단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맞춰준데도 진짜 고맙게 생각하는데 또 보성사랑 상품권까지 또 군에서 이렇게 주시니까 뭐하라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2만 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마을에 직접 찾아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신 인센티브 상품권은 보건소와 예방접종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접종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역 상품권까지 받게 되니까 기쁨이 2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을 위해서 상품권을 주니까 회천 가서 물회라도 한잔 하고 싶어요. 적지만 정성을 담은 상품권 봉투에는 코로나19 방역에 함께해준 국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도 넣었습니다. 보성군은 조례 제정을 통한 인센티브 지급이 유례가 없는 만큼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중앙선도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까지 받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백신 인센티브 지급 조례를 만들어서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전남 보성군의 1차 백신 접종률은 52.5%. 재난지원금 외에 백신 접종률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로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 유공어치는 골목 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개인 서비스 등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2.4%가 올라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7.39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4월 2.3% 오른 데 이어 5월에도 2.6% 상승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상승률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2%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달걀이 54.9%, 고춧가루가 35% 올랐고 휘발유 19.8%, 경유는 22.4%가 상승했습니다. 전세는 1.9%, 월세는 0.8% 올랐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2분기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5%가 올라 2012년 1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포털의 뉴스 추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영상 추천 등은 이용자의 평소 사용 정보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적절한 콘텐츠를 골라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편향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일각에서 제기됐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염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시각 가장 중요한 뉴스들이 인터넷 포털에 표출되고 시시각각 뉴스 배치의 순서가 바뀝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어떤 뉴스를 전면에 배치할지를 사람이 아닌 AI가 정합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도 이용자가 관심 있어 할 법한 영상을 자동으로 골라줍니다. 평소 검색했던 물건과 비슷한 것들이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때 광고로 뜨기도 합니다. 이런 AI의 추천을 이용자가 편리하다고 생각할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왜 이런 뉴스나 동영상을 소개하는지를 물었을 때 지금으로선 명쾌한 이유를 들을 수 없습니다. AI 알고리즘은 영업 기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뉴스 추천 서비스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편향적 차별적 제공 방지와 이용자 권익 보장을 위해 기본 원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규범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선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현재 AI 추천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고 알려야 하고 추천에 사용되는 소비와 검색 이력 등 주요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추천의 근거가 되는 항목은 이용자가 선택과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현재로서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16년 이용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줘 알고리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경우 기관이 답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알고리즘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는 콘텐츠 유형과 위험한 정도에 따라 예시를 담은 실행 가이드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상반기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과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현지 시각 1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판매 실적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지난해보다 49.4% 증가한 40만 7,135대를 팔았습니다. 6월 한 달간 판매 대수는 7만 2,46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5% 늘었고 4개월 연속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갈수록 확산하면서 백악관이 델타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팀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6개월 동안의 코로나19 사망자는 거의 대부분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인 것으로 나타나 백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26%는 델타 변이로 추정된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혔습니다. 약 한 달 만에 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CDC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델타 변이 감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s the Delta variant continues to spread across the country, we expect to see increased transmissions in these communities unless we can vaccinate more people now. 백악관은 백신 접종이 저조한 지역의 델타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We're intensifying our efforts to help states prevent, detect, and respond to hotspots among the unvaccinated by mobilizing COVID-19 surge response teams. CDC는 미국에서 최근 6개월 동안의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99.5%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성인 3명 가운데 2명은 최소한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2개의 미국, 즉 델타 변이의 안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영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망자가 급감하면서 봉쇄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 지역에서 지난 10주간 계속되어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끝나고 다시 감염자가 늘고 있다며 새로운 유행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일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2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봉쇄가 한창이던 지난 1월 29일 2만 9천여 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확진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사망자는 22명으로 당시 1,200여 명에 비해 98% 줄었습니다. 입원 환자는 2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일간 집계를 보면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전 7일간에 비해 72% 증가했지만 입원과 사망은 각각 1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영국 정부는 확진자 증가세보다는 입원 환자와 사망자 지표를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감염과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를 끄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o it looks ever clearer that we have broken the vaccination program. The speed of that vaccine rollout has broken that link between infection and mortality. 이 때문에 영국에선 19일로 예정된 코로나19 봉쇄 해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And that's an amazing thing that gives us the scope, we think, on the 19th to go ahead, cautiously, irreversibly to go ahead. 유럽의약품청 EMA는 유럽연합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2회 맞을 경우 델타 변이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 지역에서 지난 10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끝나고 다시 감염자가 늘고 있다며 새로운 유행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열리고 있는 2020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슈퍼 전파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강소욱입니다.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나 완치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하는 이른바 부스터샷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보건부는 보도문을 통해 임시 지침을 승인해 각 지역으로 보냈다면서 이 지침에 따라 추가 접종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 임시 지침을 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났거나 코로나19를 앓고 완치된 지 6개월이 지난 경우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은 러시아에서 승인된 것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나 첫 접종에서 부작용이 있었을 경우 백신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러시아 보건부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6개월 간격의 추가 접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개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최지인 일본 도쿄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한창일 때 도쿄의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현지 시간 1일 오후 8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54명이 새로 파악됐습니다. 도쿄도에서는 이날 신규 확진자 673명이 보고됐는데 이는 일주일 전보다 103명, 18% 많은 수준입니다. 도쿄도가 개최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모니터링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감염 확산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올림픽이 한창일 때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참사가 8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고 지역을 방문해 구조대와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수색과 구조에 드는 비용 전부를 연방정부가 대는 등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붕괴 참사가 8일째를 맞고 있지만 생존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사 지역을 찾아 구조대원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I'm Joe Biden. I'm Joe's husband. I just want to come down and say thanks. 그러면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든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현지 당국이 쓴 비용도 모두 연방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And I think there's more that we can do, including I think I have the power, and we'll know shortly that to be able to pick up 100% of the costs for the county and the state over the first 30 days. 하지만 현장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건물 안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가 제기돼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The temporary stop in operations occurred at 0211 due to additional concerns for building stability. The stop in operations was based on the subject matter experts of several on-site structural engineers. 당국은 필요한 안전 조처가 이뤄지는 대로 수색 작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조 작업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첫날을 빼고는 생존자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현장 작업도 원활치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덮쳐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주민 수천만 명에게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정전과 산불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캐나다 서부 밴쿠버 해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불볕 더위를 피해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인근 도시 리턴은 기온이 50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평소 폭염을 겪은 적이 없는 주민들은 더위에 속수무책입니다. There's going to be a lot of people going to be ending up in the hospital and being really sick from this because some of them don't know how to look after themselves. 이 같은 폭염으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만 지난 닷새간 3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2천만 명에게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인명 피해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에서 60명가량이, 워싱턴주에서도 수십 명이 폭염으로 숨졌습니다. This is not normal for Seattle, and I feel for a lot of Seattleites and a lot of Western Washington people and a lot of Washingtonians and a lot of the Pacific Northwesterners because, man, they're not used to this. 폭염으로 전선이 녹고 전력 수요가 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도 발생하고 있고 산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상 고온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열돔 현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A heat dome is essentially a huge high-pressure ridge. We get sinking air around a high pressure, and that basically acts like a cap, locking in and cooking the air below. 미국 언론들은 주 후반 한랭 전선이 내려오면 기온이 조금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7월 첫날 826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170여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젊은 층의 낮은 백신 접종률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